자, 북한의 주방장인 오수봉이 진짜 엄청난 말을 했어요. 그 처먹을 땐 언제고 그렇게 요사 떨고 가더니 이러면서 막말에 투고문을 올렸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쇼킹한데, 내용보다 진짜 쇼킹한 건 주방장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방장. 그 이름이 오수봉인데 이제 오수봉하고 문재인하고는 클래스가 같아졌어요, 여러분. 정말 그 오수봉, 이 사람이 이 주방장이 한 걸 보니까 원래 이 주방이라는 데가 참 무서워요, 여러분. 불 있죠, 칼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주방에서는 그래서 싸움 나면은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주방장들이 보통 체격들이 커요. 이 24시간 뭐 거의 가깝게 훈련 받을 때 서 있고 하루 종일 서 있는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주방에는 왜 남자가 많은가? 아니, 부엌에서 여자들이 요리를 하는데 왜 주방장들은 그렇게 남자가 대부분인가?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진출했지만 이게 남자의 세계입니다. 거의 사륙의 세계잖아요. 사실을 보면은 요리하는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뭐 채식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나 잔인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뭐 닭 같은 것도 막 벌레만 보면은 무서워 막 이러는 엄마도 딱 그냥 핏물이 지르르 흐르는 그냥 닭 같은 거 그냥 탁탁 내리쳐가지고 그냥 한 방에 이러는 게 주방의 세계죠. 자, 이 주방장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네. 자, 뭐라고 하셨냐? 국수를 처먹을 때는 요사를 떨더니 돌아가서는 할 일도 없이 우리의 심장에 대못을 받고 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일단 국수를 막 미친듯이 처먹은 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또 웃기는 거, 요사를 떨더니, 그러니까 국수를 처먹으면서 얼마나 거기서 그 김정은한테 아양을 떨고 막 하트를 뿅뿅뿅뿅 날리고, 그러니까 주방장이 턱 보기에도 저 갓나새끼 진짜 요사를 떠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요사를 떠는 걸 보면은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낯짝이 두꺼운지 천벌을 받은 대역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고서도 문재인은 아나무인이다. 이러면서 뭐라고까지 했나? 거기서 그렇게 뭐 해주겠다, 잘해주겠다 해놓고는 안면을 싹 몰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독사는 열백번 허물을 벗어도 역시 독사라고 우리 주방 식구들은 다 치를 떨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이제 옥류관 주방 식구들이 다 치를 떨고 있대요. 독사는 열백번 허물을 벗어도 독사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좌파는 열백번 허물을 벗어도 좌파라고. 우리 국민들이 치를 떠는 거하고 이 옥류관에 이 식구들 치를 떠는 거하고 약간 원단이 크게 달라서 그렇지, 치를 떠는 이 분노 게이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께서도 많은 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박오드리 헵번께서는 다음에는 트럼프 가면 쓰고 가라고 해요 이랬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에 갈 때는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이 이게 또 갈 겁니다 아마. 그러면 도시락 싸갖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옥류관에 치를 떨는 종업원들이 거기다가 칩을 퇴퇴퇴퇴 하든지 아니면은 썩은 고기를 넣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아유, 자, 정병진님께서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용님이 생각하는 후보는 누구신가요? 우리 최연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미미님, 유재일이 백종원 띄우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한번 6월 말에 이 마지막 일요일 그 10시에 멤버십 라이브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후보는 누군가 아주 솔직히 여러분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그 주제를 주셨네요, 우리 최연희님께서. 자, 우리 브라이트 퓨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잠깐만요, 이게 또 너무 빨리 올라갔네요. 네, 자,
브라이트 피처님 글을 제가 읽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예, 제가 다시 찾아서 또 올려주세요. 네. 아, 네. 일 잘하고 능력 있으면 강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뭐 생각이 있어야 되지만 저 김종인류의 사이비 좌파 경제 갖고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사유재산을 칭찬하고 일 많이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나라 만드는 대통령.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브라이트 피처님. 제가 이 글을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자, 우리 강계선님께서도 네, 많이 회복됐습니다. 아, 강계선님은 5시가 좋으시다고 그러셨군요.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주방장한테 저런 소리 들으면 샤워기 머플러라도 목에 둘러매야지. 최현희님 맞습니다. 그래갖고 친분들이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유머님께서 기다리신다고 우리 6월 말 라이브 생방. 자, 그런데요. 자, 요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북한 주방장이 참 옳은 소리 했어요. 네, 싸대기 때리고 싶을 거고, 그 다음에 요사 떨면서 이렇게 막 냉면 처먹더니 가가지고 트럼프는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게 사기꾼이다, 뻥쳤다, 거짓말만 했다, 이제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주방장의 분노, 그냥 김치 싸대기처럼 냉면 싸대기를 치고 싶을 정도의 이 오수봉의 분노의 그 핵심은 뭘까? 이건 바로 김여정이나 김정은의 분노하고 똑같은 거죠. 북한은요, 문재인이 뭐 좀 할 줄 알았던 겁니다. 뭐 트럼프하고 뭐 얘기도 잘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경제 제재도 풀어주고 개성공단도 열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문재인이 한마디로 뻥을 쳤고 실력이 없고 사기꾼이라는 거를 이제야 알고 머리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 쩝쩝이가 뭘 하겠어. 쟤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야. 이걸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대북 전단에 대해서 막 트집을 잡은 겁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고 뭐 이제부터 군에게 임무를 맡기겠고 군 마음대로 시키겠다, 나는 몰라, 이러면서 대북 전단, 이 탈북자들은 이 죽일 놈들이고 마구마구 쏟아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구 욕을 막 할 때 그게 그 뒤에 배경이 뭔가, 의도가 뭔가, 이걸 헤아려야지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문재인하고 NSC의 정의용은 대북 전단이 문제구나, 대북 전단 때문에 우리 김정은 후계자 김여정님께서 화가 나셨구나, 부부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대북 전단 이거 안 띄우겠다고 하면서 뭐 법으로 막겠다. 정세현이 같이 미친놈은 또 뭐라고 합니까? 정말 정세현이한테는 미친놈이란 말밖에 안 나와요. 오늘 정세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북한에서 난리를 치고 불바다로 만드는 거 비슷하게 뭐 보복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눈치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끔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를 돌아가자면 이 오수봉 주방장께서는 결국은 김여정의 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투고를 한 거예요. 뭐 본인이 썼겠습니까? 다 그 김여정 그 37호에 있는 애들이 다 써줬겠죠. 결국은 뭐냐? 괜히 핑계낸 거예요. 대북전단은 핑계인데 저 머지리들이 내가 대북전단 얘기했다고 해갖고 대북전단 안 된다, 법을 만들겠다, 또 민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하는 거는 뭐 체포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대북전단 띄우는 북한 이 탈북자 연대에 대해서, 자유연대에 대해서는 뭐 체포하겠다. 누가 그거 하라고 했어? 정말 김여정이가 오징어 먹다가 찌 뜯으면서 아우 모지리 자식들 이랬을 겁니다. 원하는 건 뭐겠어요? 이렇게 됐으니 미국에 가서 읍소하면서 북한이 이러니 전쟁 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 당신도 지금 11월에 선거 치러야 되는데 지금 힘드니까 어쨌든 좀 뭐 하나라도 풀어주면 안 될까요? 개성공단이라도 아니면 금강산이라도 뭐 이러면서 읍소하면서 바짓가랑이를 잡기를, 그게 바로 핵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정말 체면 때문에 대북전단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갖고 대북전단에 몰빵을 하는 저 자식을 보니까 진짜 저 남한 놈들하고는 내가 얘기를 못하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응? 그러니까 참 이 문재인이가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눈 껌뻑껌뻑하면서 어저께
어저께 제가 사드린 음식이 뭐 마음에 안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나름대로 석탄도 보내주고요, 강경화 시켜가지고 감비아까지 가가지고 모정의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몰래 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양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대북 전단 그거는 하지 말게 해야지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가 아주 말하자면은 속을 막 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런 애들하고 뭘 더 도모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김미진 멤버님께서 드림 등급 대주셨습니다. 아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로즈블리님, 민주당 종정선언하고 미군 철수 수순으로 갈 듯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그 상황이 아주 어렵게 된 게 이제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역사의 종언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서 아주 아이덴티티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아마존에 주문을 해놨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그 11월 대선이 한마디로 1945년에 세계 2차 대전과 마찬가지로 세계 역사에 남을 분기점이 될 것이다. 어떤 분기점이냐? 미국이 완전히 미국이란 나라의 부족주의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하게 지금의 국제사회에서의 하나의 주역을 맡는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게 바로 이번 11월 미국 대선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번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은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미국 대선이 통합이냐 아니면 부족이냐의 그 갈림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역사는 202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이다. 그만큼 이번 미국 대선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미국 대선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러분하고 이 문제를 한번 이제 특별 라이브라든가, 왜냐하면 이제 매일매일 하는 걸로서는 미국 얘기를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미군 철수 문제입니다. 이 독일 대사였던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아주 트럼프의 측근인데 한국 철수한다. 이 독일에서 군을 줄였는데, 주둔군을 줄였는데 미군 철수 이거 눈앞에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